없으셨던 그런 경력이 있으시고 지난 6개월간 모든 게 낯설고 많이 서투르셨겠지만 치열한 배움 그리고 도전 끝에 드디어 첫 계약을 성사시키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 그리고 터득하신 작은 노하우들을 들어보는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최현미 부장님 시작해 주실까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지난 3월에 입사를 해서, 네, 입사한 지 6개월, 7개월 차에 들어선 리맥스 마이스터의 최현미 에이전트입니다. 저는 오늘 신입 에이전트의 첫걸음, 그리고 계약 성공 사례로 맥스 트레이닝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이 건물 3층이 제가 이번에 임대차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첫 화면으로 띄었고요. 여기 보이시는 곱창집 위로 3층을 제가 바로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사진 속의 인물이 저입니다. 저는 이전에는 부동산을 경험을 해본 적이 없고요. 아이들 둘을 키우고 둘을 대학을 다 보내면서 이제 보통 많이 말을 하는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살까에 대한 고민을 했었죠. 그리고 공인중개사 시험을 봐야 되겠다 해서 도전을 시작했고 35회 작년에 제가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리맥스 마이스터에 입사를 했고요. 6개월이 지난 후 지금 양타로 첫 성과를 내게 된 저의 그냥 이야기입니다. 저는 6개월 동안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리맥스에 들어오기 전에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부동산을 준비해 갈 것인가, 앞으로 내가 공인중개사로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준비 과정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볼 때 6월경에 시작을 해서 4개월 동차로 해서 시험을 보게 됐고요. 정말 이렇게까지 공부해야 되나 싶은가 싶을 정도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개업을 해야 할지 아니면 소음으로 취업을 해야 할지 기준이 서지 않아서 창업 과정을 교육해주는 교육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 4개월간의 교육 과정이었고요.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리맥스를 만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창업 과정 교육을 들으면서 같이 경매 교육도 했고, 이때 생긴 네트워크가 작게는 한 60명이 함께 물건을 공유할 수 있는 방도 있고, 크게는 450명까지 물건을 공유하며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이 창업교육과정 교육을 들으면서 취업 박람회를 통해서 리맥스와의 첫 만남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때 리맥스를 소개하셨던 분이 마이스터의 김은희 에이전트였어요. 많은 분들이 나와서 자기 회사 소개를 했는데 김은희 에이전트가 하는 설명이 저는 가장 인상 깊었어요. 마이스터에서 하는 일이 리맥스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 너무 신나 보였고 뭔가 할 일이 정말 많은 것 같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아주 행복하게 일을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상업용 부동산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마이스터를 선택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마도 김은희 부장님을 따라서 제가 마이스터로 오게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1개월 차부터 6개월 차까지 제가 어떤 과정으로 지금 성장해 왔는지 설명을 차근차근 해드릴게요. 1개월 차에는 주로 어떤 교육을 받고 그리고 리맥스 안에 포털 시스템을 익히는 거에 아마 주력이 되었습니다. 파이어업 교육을 받고 과정 속에서 리맥스 포털을 이용하는 방법들을 꾸준히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매일 30분씩 출근길에 듣는 맥스 트레이닝이 지금도 듣고 있기는 한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차례대로 듣다가 이제는 제가 필요한 부분들의 주제를 골라서 듣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 되게 좋았던 교육 중에 하나는 오전에 좀 일찍 출근을 하면 8시쯤 출근을 하면 저희 대표님은 늘 저보다 먼저 출근을 하시긴 하시는데요. 항상 대표님이 좀 퍼스널 PT를 해주셨어요. 퍼스널 트레이닝. 이게 크게 멘토링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지금 6개월이 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늘 마음에 새기고 하는 대표님의 이야기들 중에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7가지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저에게 좋은 루틴을 가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성실함 속에서 어떤 그 성과가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 좋은 루틴을 꾸준히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낚싯줄을 많이 들이우라 그랬어요. 이건 확률의 법칙과도 같고, 그렇게 많이 들이워야 그 안에서 계약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도 커진다는 이야기셨겠죠. 그리고 이거 3번은 C는 TMD라는 거는 저희 그 대표님이 만드신 법칙인데요. C는 컨트랙트예요. 계약은 타임, 그리고 머니, 데이터베이스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내가 투자한 시간, 그리고 돈, 그 데이터베이스가 제 계약을 이끌어 줄 거라는 말씀이셨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을 만나라고 했고, 크게 고민하지 말고 그냥 쏟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부끄럼 없이 그냥 용감하게 대시하고, 그럼 그 대시를 통해서 빨리 실패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실패 속에서 무언가 배울 게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사실 그게 어떤 건지 잘 몰랐죠. 일을 진행하면서 차차히 그 실패가 나를 어떻게 성장시키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2개월 차입니다. 2개월 차에는 제가 주로 했던 건 교육하고 파밍이었는데요. 꾸준히 맥스트레인을 듣고 그리고 대표님과의 그 PT가 지속이 됐고 이때는 제가 만약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팔 물건들을 열심히 수집해야 되고 모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파밍을 시작을 했고 매일매일 아마 파밍을 나갔던 것 같아요. 하루에 2만 보, 3만 보 넘게 좀 걸어 다녔고 내 몸 중에서 내 발이 가장 많이 고생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파밍을 정말 열심히 다녔던 시기입니다. 파밍을 하고 또 둘째 날 또 파밍을 하고 이틀 동안 파밍한 내용들을 또 DB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온라인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는 일들을 2개월 차에 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DB를 모으는 방법은 사실 제 있는 사무실 주변부터 시작을 했어요. 저희 사무실은 그 시청 뒤에 다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다동도 굉장히 상권이 좋은 곳이라 이 곳들에 있는 그 상가들 그리고 오피스들을 지하층부터 시작해서 꼭대기 층까지 스태그 플랜을 하면서 DB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관철동까지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주변의 매물을 모을 때에는 저는 그 네이버에서 그 매물 지도를 뽑아요. 기존에 그 시장에 나와 있는 그 매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피고 그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블록을 정해서 라인을 정해서 1번 라인, 2번 라인, 3번 라인을 돌면서 기존에 나와 있던 것들과 그리고 제가 스태그 플랜을 하면서 알게 된 신규의 매물들로 저만의 지도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DB로 정리를 하게 되죠. 이렇게 2개월 차에는 수많은 DB들을 모았던 것 같아요. 2개월 차에 됐을 때 제가 한 150개에서 200개가 넘는 DB를 가지게 됐었거든요. 근데 물건을 많이 가졌지 사실 그 어떻게 판매하는지 어떻게 중개를 해야 되는지 그 인차 쪽은 전혀 DB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때 3개월이 됐을 때 정말 좋은 매물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저희 시청 뒤에 바로 있는 물건이었는데요. 시청 뒤 여기 무교동은 상권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굉장히 권리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에 기존에 여기 사진을 보시면 노브랜드 버거 자리가 있었어요. 이 프랜차이즈가 퇴점을 하게 되면서 이 자리가 무권리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일단 무권리이고 그리고 네이버나 이런 시장에 그 누구에게나 공개되는 내용으로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제가 이거를 사무실에서도 조금 유일하게 물건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게 아주 좋은 사람들에게 빨리 매물을 소개하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꼭 거래가 매물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저는 임차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정보가 없으니 무슨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는 뭐 다른 어떤 그 검색을 통해서 프랜차이즈에 접촉할 수 있는 그 라인을 알아내게 되고 하나, 두 개 모으기 시작하면서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임차 DB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2개월 차에 되던 때 제가 많이 모았던 그 DB들 중에서
우연히 또 이쪽에 임차를 하겠다는 바로 임차가 가능하신 그리고 임차를 정말 원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임차 계약서를 넣기 위해 현재 매물이 시장에서 살아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임대인께 전화를 드렸더니 바로 일주일 전에 계약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매물이 있었어도 제가 계약시키지 못한 케이스에 속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그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서 새로 리모델링이 돼서 이제 영업을 시작하고 있고요. 이때 제가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꼭 거래될 매물을 성공시키지 못했던 이유는 저는 이렇게 그 제 임대 매물을 가지고 연결을 시킬 그 임차에 대한 DB가 상당히 부족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알아내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속도감도 굉장히 부족했던 거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DB가 부족하고 속도가 또 붙을 수 없었다면 주변에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리고 주변에 잘하는 사람을 연결해서 협업을 할 수 있었어야 하는데 저는 그 협업을 할 수 있는 그 능력도 그때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물건이었던 것을 계약으로 성사시키지 못하고 3개월 차를 보내게 됩니다. 이때 알게 된 거예요. 좋은 매물을 빨리 연결시킬 수 있는 DB가 나에겐 절대적으로 부족하구나. 그리고 이렇게 시장에서 누구나 좋게 보는 물건, 그리고 이렇게 시장에서 빨리 거래될 수 있는 좋은 물건들이 결코 이게 나에게 좋은 물건은 아니구나. 나보다 실력이 좋고 정보가 많은 사람들을 이겨내기에는 당장은 나는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거를 이때 3개월 때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차에 들어서서 지난 3월에 제가 그 반성한 거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네이버 광고를 시작하면서 임차인을 확보하기 시작했어요. 4개월 차에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 화살표, 화살표 어떤 일이 좀 진행이 되는 듯이 보이잖아요. 4개월부터 시작해서 한 번 이렇게 임차인을 찾고 또 매물도 확보해서 계약까지 한번 가게 되는 한 번의 서클을 제가 거치게 되었습니다. 네이버 광고를 통해서 제가 임차인을 확보를 했는데요. 이때 이 임차인을 확보하기 위한 이 네이버 광고에도 좀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광고에서 10개의 업체, 뭐, 15개의 업체,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여러 업체가 광고하는 물건 내에 내가 광고를 하는 것은 크게 나에게 전화가 올 그 확률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시장에 나오지 않은 물건을 찾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게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을 만한 위치에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리고 금액대가 너무 높거나 그러지 않아서 쉽게 접근이 가능한 금액인 거를 또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누구나 클릭해 볼 만한 좋은 미끼 물건을 좀 확보해 보기로 한 거죠. 그리고 그 물건을 광고를 했습니다. 전화가 정말 바로 왔어요. 오래 걸리지 않아서. 그리고 임차인을 그를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확보를 하게 됐고, 임차인을 확보했을 때 그 임차인과의 어떤 그 기존에 나왔던 그 광고 물건은 그 임차인에게 맞는 물건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광고에는 권리에 대한 내용을 삽입하지 않았고, 그 광고에 나오지 않은 다른 기타의 내용들을 임차인에게 브리핑을 하다 보니까 임차인에게는 그 자기 예산을 뛰어넘는 물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임차인과의 미팅을 통해서 그 임차인이 어느 정도까지 그 매물 그 계약이 가능한지에 임차인에 대한 정보를 제가 수집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에 대한 정확한 게 조건 파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꾸로 제가 가진 매물들을 가지고 임차인에게 먼저 보여드리는 것보다 임차인을 통해서 미팅을 통해서 그 수집한 임차인 정보를 통해서 가장 근접한 매물을 다시 확보하기 시작했죠. 가장 그 조건에 근접한 매물들을 그리고 좋은 물건, 비교할 수 있는 B급 물건들로 여러 물건들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임차인이 어느 정도 좀 더 투자할 수 있는지, 아니면 면적이 좀 작아도 되는지, 커도 되는지, 이런 변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가지면서 결국 임차인에게 맞는 매물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미리 계약서도 조율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계약 날짜를 잡고 계약을 하려고 계약서와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리고 임차인이 이제 사무실에서 계약을 하기로 했고 출발했다는 연락을 받았고 임대인도 그 계약에 필요한 서류가 준비가 다 되었는지 전화를 한번 했는데 딱 그때가 계약하기 1시간 전이었어요. 임대인께서 아이고 이런 미안해서 어쩌나 내가 이 계약을 못할 것 같아 미뤄야 될 것 같아 내가 여기 건물을 팔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나중에 명도에 문제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일단 이 계약은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좀 많이 당황하기도 했었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해서 일단은 임차인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계약이 이렇게 되어서 갑자기 임대인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계약이 무산이 되게 되었습니다. 좀 많이 좀 놀라기도 했고, 아, 이런 상황이 나한테도 올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하루가 지나고 이제 그 다음날부터 다시 마음을 먹게 됩니다. 5개월 차에 들어섰죠. 제가 그렇게 여러 번 컨택을 했던 이 임차인을 이탈을 방지시키기 위해서 임차인이 꾸준히 저를 통해 어떤 중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를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시기가 이 5개월 차였어요. 이 확보한 임차인의 이탈 방지를 위해서 이틀에 한 번씩 그리고 일주일에 한 세네 번씩 꾸준히 연락을 하면서 새로 찾은 물건에 대해서 그리고 임차를 하기 위한 어떤 조건들이 변하고 있는지 조건의 그 변화에 대해서 꾸준히 컨택을 했고요. 임차 전속을 한 거는 아니었지만 마치 임차 전속을 한 것처럼 그 사람에게 좀 대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임차인의 그 임대 그 계약을 계속 꾸준히 유지하려고 계약하려는 걸 노력을 했습니다. 새로운 매물을 찾아서 열심히 제안을 했고, 그리고 기존의 임대인이 어떤 다른 상황이 아니라 그냥 건물을 매매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매매를 하더라도 이게 임차가 가능한 상황을 기존 임대인에게 계속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임대인을 뭐 2회 방문하면서 음료수도 찾아가고 또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또 며칠을 기다리고 답이 안 오면 또 찾아가고 또 맛있는 간식을 준비하면서 찾아가고 또 주변에 그 임대인이 있는 물건의 그 주변의 변화 상황들에 대해서도 또 많이 또 정보에 대한 제공도 하고 그렇게 여러 번 찾아가고 잦은 대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임대인에 대한 호칭도 그 대표님에서 어머님 이렇게 변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마음속의 이야기들을 그때부터 내놓기 시작하였었고, 이런 게 걱정이다, 저런 게 걱정이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 걱정거리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실타래를 풀어가며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임차인에게 또 새로운 물건들을 또 제가 정보를 해야 되니까 그 임차인이 원하는 그 인근의 매물을 정말 모조리 수집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임차인이 그 1층만을 선호하는 게 아니었고 지상으로 올라가 2층, 3층 그리고 좀 더 꼭대기, 좀 더 위로도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존에는 1, 2, 3층에 리테일들을 그 DB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이때부터는 그 위로도 오피스를 용도 변경할 수 있는지 아니면 기존에 그 공실이었던 다른 오피스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인근의 매물들을 모조리 수집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면서 또 주변에 그 대형 프라임 건물에 공실이 발생한 거를 알고 임차 의향서를 제출을 했고 서로 그 조건이 많이 맞지 않아서 그 임차인이 그 자본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조건을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절실하다 보니까 그 조건 협의를 굉장히 저도 공격적으로 해볼 수 있었고 그 공격적인 협의가 결국에 협의점에 이르게 되는 상황도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5개월 차 내내 임차인은 붙잡고 임대인은 설득하고 새로운 매물을 또 제안을 하고 이렇게 한 달을 또 보내던 차에 6개월이 되어서 새로운 매물로가 아닌 그 기존의 임대인을 설득을 해서 다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우후. 이때 양타였고요. 제가 그 임대인 즉 그 매물도 제가 확보를 했고 또 그 이탈 방지 안 되게 임차인도 계속 잡고 있어서 양쪽으로 양타를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계약의 규모는
보증금 5천만 원, 그리고 임대료 700만 원, 렌트프리 2달을 제가 좀 마련을 했고요. 이때 계약을 할 때 계약 때 잔금 모두 지급하는 한꺼번에 지급이 되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중개 수수료는 0.9% 모두 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양쪽에서. 이렇게 계약이 6개월 차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저의 그 첫 성공 사례에 대한 스토리였습니다. 이게 여러분들께 어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제일 리믹스에서 좋아하는 말, Everybody wins. 임차인도 성공했고, 임대인도 성공했고, 그리고 중개사인 저도 성공하는 그 Everybody wins를 실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과정 속에서 저는 여러 실패를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숱한 거절도 많이 당했고, 그 실패를 통해서 제가 배우게 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실패는 처음에 저희가 3개월 차에 봤던 그 좋은 매물, 그 좋은 매물을 제가 계약까지 이끌지 못한 그런 실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때 제가 크게 배운 것은 제가 그렇게 좋은 매물을 가지고 있을 때 저는 그 임차인을 접촉할 때 그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어떤 프랜차이즈 업체에 접촉을 하던 그 점포 개발자에게 접촉을 하던 나는 이렇게 좋은 물건이 있으니 너 여기 들어와 볼래? 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좀 당당하고 좀, 그 자신감이 좀 넘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프랜차이즈 DB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고, 또 이렇게 프랜차이즈 DB를 확보를 했을 때 단순히 그 뭐 점포 개발자나 그 연결할 수 있는 루트만 확보를 했던 게 아니라 그 프랜차이즈가 앞으로 어떻게 확장을 해 나갈 예정인지 어느 지역에 또 임차를 원하고 있는지 그러한 또 임차 DB까지 또 확보를 하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좋은 매물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이걸 성공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얻어낼 수 있는 것, 그리고 배울 수 있는 것,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실패는 한 이틀 동안의 그 충격에서는 헤어나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계약이 완전히 안 되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그 이틀이 지난 뒤부터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이 계약을 끊지 않고 끝까지 계약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게 만들었는데요. 이 임차인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꾸준히 이렇게 임차인을 컨택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임금 매물들을 더 치열하게 파밍을 해볼 수가 있었고, 그렇게 치열하게 파밍을 하면서 주변의 신규 매물들을 제가 다 접수를 하면서 신규 매물 확보를 다 할 수가 있게 됐기도 했었죠. 그리고 그 프라임 건물과 그런 협상 과정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협상을 하더라도 이 협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또 이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또 배우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임대를 안 하시겠다는 그 임대인과도 꾸준히 컨택을 하면서 그 깊은 신뢰를 또 형성하게 되기도 했고, 이 임대인을 통해서 또 신규 매물을 접수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건물주시니까요. 건물주들은 또 인근의 건물주들과 또 다 네트워킹이 되어 있잖아요. 그 네트워킹을 통해서 인근의 또 매수 정보와 그 매도 정보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계약이 무산되었지만 그 무산된 계약 안에서 이렇게 많은 걸 또 알아낼 수가 있었고, 또 결국엔 이 무산된 계약이 또 계약으로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이 임대차 실패 3번인데요. 요거는 아직 실패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거절입니다. 거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임대차도 방금 시작한 건 아니고 3개월 전부터 시작되어서 이것도 마치 임차 전속인 것처럼 그 임차인과의 끈끈한 네트워킹으로 진행하고 있는 임대차입니다. 이분은 그 일본에서 있는 브랜드를 한국으로 처음 프랜차이징에서 들어오시는 직영 1호점을 오픈하시고자 하시는 분이신데요. 중구 또는 여의도 강남 지역에 오픈을 하고자 하십니다.
따라서 중구 지역과 여의도 지역, 강남 지역을 모두 매물을 이제 그 네트워킹을 통해서 저희 중구는 제가 담당을 하고 있고 여의도는 그 여의도 리믹스 대림과 한 번 더 네트워킹을 하면서 물건에 대한 브리핑을 해봤고요. 강남은 강남에 있는 리믹스와는 연결을 해보지 못했고 강남에 있는 타 부동산들과 연결이 되어서 이분에게 물건을 좀 브리핑을 했던 것 같아요. 20개, 30개 가량의 물건들을 다 돌면서 브리핑을 해봤고 이분은 로컬에다가 오픈을 해야 할지 아니면 프라임급 오피스 아케이드에다가 이제 오픈을 해야 될지 둘 중에 하나 이제 그것도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매물들을 보이면서 점차 점차 이제 들어갈 것들을 좁혀가면서 타겟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엔 프라임급 오피스에다가 결정을 해서 임차 의향을 제출을 했고요. 그곳은 전속 LM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속 LM과 그리고 그거를 맡고 있는 PM과 PMO 본부장 그리고 팀장까지 해서 그 협의가 마무리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핏아웃 기간, 뭐 렌트 프리 기간 그리고 그 임대료 부분까지 해서 거의 다 조건이 협의가 돼서 마무리되었고 계약서 초안을 작성해서 보내주겠다라는 얘기까지 들은 상태였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 PM들 들어가서 그 임대인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어떤 그 배기의 이슈로 인해서 그 임대인이 거절을 해서 계약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 계약, 무산된 계약을 다시 살릴 수 있는지 기존의 그 임대인 측과도 계속 컨택을 해보기도 했지만 지금 또 새로운 매물을 또 찾아서 제안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첫 번째 제가 계약을 진행을 하면서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쉬운 계약은 절대로 없다는 거를 또 제가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실패 통해 제가 뭐 여러 임차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실패를 통해 또 주변에 또 다른 DB와 또 다른 매물들을 접수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끈끈한 네트워킹을 또 한 번 더 마련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게 계약이 잘 안 되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또 다른 계약으로 시킬 수도 있다는 게 제가 이 실패를 통해서 또 여러 번 배워가는 거고, 앞으로도 꾸준히 이런 실패들은 연속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속된 실패가 저에게 몇 번이 왔을 때 저에게 계약이라는 게 다가오게 될지 저도 기대하고 있고, 이제는 이런 실패를 실패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라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좀 더 일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그 지난 6개월간 진행을 해왔던 일들이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전속으로 가지고 있는 물건 2개를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좋은 물건들이고요. 혹시 주변에 이런 물건들을 원하시는 매수인이 계시거나 임차인이 계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그 온라인 박람회를 통해서 인사드렸던 물건이기도 합니다. 서울시 중구 다동 155번지 센터플레이스 2층의 구분상가 매도에 관한 브리핑입니다. 보시면 이 자산은 중구 다동 155번지 센터플레이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16호, 217호 두 호수에 대한 분양 물건이었는데요. 여기는 지금 명동 칼국수로 근린 상업시설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분양 면적은 66평, 전용 면적은 31평입니다. 주식권의 비율이 14.48 정도 되고 여기에 애스킹 프라이스는 18억 5천만 원입니다. 보시는 이 물건의 입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시청역, 그리고 을지로 입구역 넘어서 종강역까지 그 역세권 안에 위치하고 있고요. 시청역 바로 뒤편 여기 업무 클러스터로 묶여 있는 가운데에 묶여 있습니다. 지하 6층 지상 23층의 인근 지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고요. 이 지역의 호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건물을 소개시켜드리면 어떤 호재들이 있냐 하면 이 위치인데요. 저희 그 매각자산 뒤로 다동 그린공원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상이 모두 끝나서 이제 철거 작업이 이루어지려고 지금 조성되고 있고, 요거는 2027년 완공 목표로 지금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뒤쪽으로 보시는 여기가 청기변인데요. 청기변부터 시작해서 근린 공원으로 해서 유동인구가 꾸준히 유입될 수 있는 플러스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저희 물건 오른쪽으로 보시면 여기는 다동 130번지를 포함하고 있는 16지구 고층 복합 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하 7층, 지상 27층, 연면적 약 3만 제곱미터의 큰 규모의 대규모 프라임 오피스 건물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여기는 아직은 보상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시기가 어느 정도의 완공이 될지는 조금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전보다 조금 더 빠른 진척 사항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 매각 물건 맞은편으로는 예전에 구 불임 빌딩이었던 자리인데요. 여기는 무려 다동 제31지구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나서 이미 해치 작업을 마치고 지하 7층, 지상 27층 규모로 또 높은 그 업무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여기 16지구의 상가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상가가 좀 부족한 상태가 되어서 저희 가지고 있는 매물도 경쟁력을 더 가질 수 있고요. 인근에 오피스가 생기고 또 공원이 또 생기면서 유동인구가 더 많아져서 더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여기 위치 216호, 217호 명동 칼국수로 되어 있는 매물들의 사진이고요. 2층은 여러 음식점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병원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3층에는 교회가 되어 있어서 주말 상권도 좀 가지고 있고요. 또 3층에 교회도 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가 리테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거의 공실이 없는 그런 그 상가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본 건물로 진입하는 곳이고요. 이 매장의 그 점심 시간대가 살짝 지난 부분의 사진인데, 매번 점심이 한 두 바퀴에서 세 바퀴 정도 들어가는 회전율을 가지고 있다고 하십니다. 정리를 하자면 저희 이 매물 물건은 33평 센터플레이스 2층에 위치한 이 물건은 18억 5천만 원이 애스킹 프라이스입니다. 시청과 을지로 입구역 더블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주변의 최고층 건물로 지역 내 랜드마크 역할을 하며 가식성이 정말 최고인 건물입니다. 현재 이 명동 칼국수를 건물주가 직접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명도에 문제가 따로 없고요. 현 업체를 양도 양수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세일스 앤 리스백을 통해서 임차를 보장을 해드릴 거고요. 2년간 임차를 보장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보증금 1억에 월차임 650만 원으로 수익률 4.4%를 보장해 드릴 수 있는 매물입니다. 여기 센터플레이스는 그 가동률이 한 95% 정도 된다 해요. 공실이 없는 대형 프라임 건물로 상주 인구가 약 2,500명 정도 되고, 그 인근 그 오피스 인구와 그리고 유동 인구를 포함하면 10만 명 정도의 유동 인구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상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매물입니다. 두 번째는 영등포 상가, 영등포역 인근에 위치한 출구 앞에 위치한 영등포 에쉐르 아이라는 예전에 그 쇼핑몰로 사용이 됐던 집합 상가입니다. 여기에 12층은 매도, 그리고 9층은 임대하는 물건입니다. 보시면 여기 아래쪽에 빨갛게 되어 있는 데가 애플 산부인과라고 써져 있는데요. 애플 산부인과 벤스 의원이 여기에 광고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9층입니다. 9층에 광고를 하고 있고 위치한 곳은 11층입니다. 현재 9층은 매도를 할 예정이고 9층은 임대를 할 예정이고요. 11층 애플 산부인과 벤스 의원이 들어있는 이 구분상가, 집합상가는 매도할 물건입니다. 여기는 영등포구 3가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하 6층, 지상 15층 규모의 건물입니다.
층의 바닥 면적이 450평 되는 굉장히 대형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반 상업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주로 판매와 영업시설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승강기 6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근처에서 좀 주차가 어려운데 여기는 넓고 그리고 주차가 들어가기 편리하게 자주식 주차가 117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 매물입니다.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영등포역이고요. 영등포역 5번 출구에서 도보로 한 3분 거리에 위치했습니다. 영등포역 역사와 연결되어 있는 롯데백화점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매물 물건인 이 애쉬르아이 맞은편이 바로 신세계 백화점입니다. 신세계 백화점과 그리고 서울 타임스퀘어가 같이 함께 위치한 큰 상권이 자리하고 있고, 또 이 에쉐르 아이 바로 앞에 보면은 버스 정류장이 크게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시내와 광역을 다 연결시킬 수 있는 버스 노선이 아주 다양한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에쉐르 아이,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에쉐르 아이 이 뒤로 그 영등포 그 먹자 상권이 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위치가 아주 좋은, 그리고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저희 매물의 공시지가의 변화입니다. 2020년에서 2021년에 그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느냐고 한 31% 크게 지가가 상승을 했고요. 이때부터 꾸준히 지가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 다시 한번 회복세를 올리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붉게 일반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매물입니다. 를 보여드릴게요. 뒤편에 이제 광고를 통해서 광고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보시면 치과, 그리고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그리고 벤스 의원, 그리고 UNI 의원, 이렇게 의원들, 병원들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음식점과 볼링센터, 이런 것, 노래방, 이런 게 자리하고 있는데, 모두 다 영업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병원들도 거의 다 꽉 차 있는 상태를 보일 수가 있어요. 저희 11층에 이쪽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은 저희 11층에 위치한 애플 산부인과와 또 그리고 길게 위치하고 있는 벤스 의원의 매물 사진입니다. 최근에 들어간 병원들로 굉장히 깨끗한 인테리어를 보이고 있고요. 안으로 산부인과도 100평가량, 그리고 벤스 의원도 100평가량의 그 건물 규모를, 그 점포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면 이 위치가 애플 산부인과 1, 2, 3, 4호를 지금 다 차지하고 운영 중에 있고요. 그리고 벤시오는 5, 6, 7, 8, 9 이렇게 5개 호실을 이용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 산부인과와 벤스 의원 이렇게 두 가지가 현재 매물입니다. 보시면 그 1호부터 4호까지인 애플 산부인과는 분양 면적 190평에 전용 81평이고요. 그리고 벤스 의원은 250평에 104평입니다. 애플 산부인과가 위치한 여기는 임대가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월 임대료 1,2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용 81평에 1억 5천만 원에 1,200만 원으로 수익률 6.4%. 여기가 지금 24억의 애스킹 프라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05호부터 1109호인 벤스 의원이 운영하고 있는 이 점포는 분양 면적 250평에 전용 104평, 현재는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월 임대료 1,500만 원입니다. 애스킹 프라이스가 30억이고요. 여기는 월 수익률 6.3%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거니까요. 많이 높지 않은 30억, 25억 정도의 금액으로 큰 수익률을 보이면서 월 임대료를 받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산은 그 1호선 영등포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대형 집합 상가입니다. 신세계백화점과 타임스퀘어 맞은편에 위치한 대로변 대형 건물이고요. 여기는 지하철 1호선, 그리고 KTX, 또 버스 환승 등 모든 교통의 허브입니다.
현재 유명 산부인과, 애플 산부인과와 그리고 벤스 의원이 임대 운영 중에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인 그 임대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는 상가입니다. 장기 고수익이 가능하니 저에게 연락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9층, 좀 전에 보여드렸던 9층 전체에 대한 임대 물건입니다. 예전에 영화관으로 사용이 되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영화관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층고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전체 9층 층고가 9m로 굉장히 특수한 물건이에요. 여기는 전용 면적이 640평 정도 되고요. 아니, 분양 면적이 640평 정도 되고 전용이 한 210평 정도 됩니다. 아니면 여기 임대를 놓았을 때 보증금은 10억에 임대는 5천만 원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실이고 언제든 입주가 가능하니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현재는 아직 철거는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 임차량을 주시면 철거까지도 같이 논의를 하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9층 여기 전체를 사용을 하게 되면 전용 면적은 212평이지만 그 9층에 해당되는 공유 면적을 같이 사용하면서 전유 면적, 실사용 면적을 250평을 이용할 수 있는 대형 평수입니다. 구 영화관이었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층고가 굉장히 높은 9m입니다. 특수 물건이고요. 저희는 이곳에 어떤 종교시설 아니면 대형 운동시설 또는 대형 음식점 또는 스튜디오 이런 종목들을 이런 매물들을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큰 장점으로는 여기 9층까지 바로 올라올 수 있는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이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와도 많이 힘들지 않을 편리한 자주식 주차가 117대가 있는 거를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가 제가 말씀드린 센터플레이스 2층에 대한 구분 소유 상가, 그리고 영등포 애쉐르 아이에 되어 있는 11층 구분 상가에 대한 매물이었고요. 또 9층 전체에 대한 임대 물건의 소개였습니다. 혹시 적절한 임차인, 적절한 매수인이 계신 분들은 꼭 저에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신입사원의 성장기 6개월 동안 제가 계약을 어떻게 이루어냈는지 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배워가고 생활할 예정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전송 물건 2개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부족하지만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좋은 에이전트 그리고 성공한 에이전트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리맥스 마이스터의 최현미 에이전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는 지름길이 없다.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중개 경험 없이 시작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기본에 충실한 그런 루틴으로 또 무산된 계약의 시행착오들을 밑거름 삼아서 결국은 양타를 성공을 하셨는데요. 오늘 강의를 듣고 많은 분들이 초심 돌아보고 또 새로운 자극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해 주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현재 진행 중인 매물들 빠른 계약 성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